60세 이후 투자. 너무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 중 일부가 60세가 넘어서야 진짜 부를 쌓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너무 늦었다고, 배는 이미 떠났다고, 또는 이 나이의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60대는 실제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귀하의 이름이고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정적 여정을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황금기에 접어드는 분들을 말이죠. 오늘은 60세 이상의 모든 분이 첫 번째 은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가장 중요한 7가지 투자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씨가 68세의 나이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분은 무척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자금을 모두 1% 미만의 이자를 주는 기본 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구매력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죠.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셨고 손실에서 회복할 수십 년의 시간이 있는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 부드러운 안내를 통해 김 씨는 가장 큰 위험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은퇴를 막 시작하셨든 이미 몇 년간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든 또는 아직 일하고 계시지만 재정적 미래가 걱정되든 제가 곧 나누는 통찰들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단순히 버텨내는 것과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히 앉으셔서 60세 이후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한 번째 요점, 60세에도 시간은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재정 자문가들이 투자에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은퇴까지의 연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 수명과 여러분 돈의 기대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62세 은퇴 교사 박철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시장이 폭락하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박 씨가 깨닫지 못한 것은 62세에 통계적으로 앞으로 20에서 25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성장하고 복리로 불어나고 어떤 폭풍이라도 견딜 수 있는 25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60세라면 85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25년입니다. 35세가 전통적인 은퇴 나이까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여러분에게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부족한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사이클을 보아왔고 인내의 가치를 이해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을 망칠 수 있는 감정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투자를 미루는 매년은 포기하는 잠재적 성장의 해입니다. 앞으로 10년의 적극적인 투자만 남아있다 해도 복리의 힘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정 보장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 여러분의 위험 허용도는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놀라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돈에 대해 보수적이 된다는 것이 모든 위험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보수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65세 미망인 이순자 씨가 기억납니다. 4억 원의 상속금 전부를 연 2.5%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죠. 돈이 보장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의 실제 영향을 계산해봤을 때 이 씨는 자신의 안전한 전략이 실제로는 매년 구매력을 잃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60세 이후에 직면하는 진짜 위험은 시장 변동성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위험과 장수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내일은 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수 위험은 저축이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저축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의 균형 잡힌 위험 접근법은 응급 상황과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1에서 2년치 지출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나머지는 일부 성장 지향적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확천금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기간 내내 돈이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핵심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은 시장의 일일 등락으로 장기 투자할 때는 훨씬 덜 중요합니다. 위험은 은퇴 기간 내내 생활 방식을 유지할 충분한 돈이 없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요점, 다각화가 여러분의 안전망이 됩니다. 6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다각화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절대적 필요로 변합니다. 하지만 다각화는 단순히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수입원을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계신 67세 은퇴 엔지니어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상당한 둥지 달걀을 모았지만 중대한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투자의 거의 80%가 은행 주식이었는데 단순히 은행업을 이해하고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금융부문이 타격을 받았을 때 최 씨는 은퇴저축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고 이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과 재정적 미래에 대한 진짜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다각화는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자산 클래스 다각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자재의 투자를 분산시키는 것. 둘째, 지리적 다각화, 자국 투자에만 제한하지 않는 것. 셋째, 시간 다각화, 즉각적인 필요를 위한 투자, 중기 목표를 위한 투자,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갖는 것. 하지만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다각화입니다. 이것은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넘어서 여러 은퇴 소득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주, 임대소득, 연금 지급, 또는 심지어 즐기는 일에 파트타임 근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한 영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체 재정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적 위험을 다른 유형의 투자와 소득원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점, 기술을 받아들이되 인간의 지혜를 버리진 마세요. 60세 이후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십 년의 인생 경험과 감정적 성숙함을 재정 결정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에 계신 71세 은퇴 간호사 김미경 씨는 처음에 온라인 투자 플랫폼 사용을 거부하고 모든 거래를 위해 브로커에게 전화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마다 35,000원의 수수료가 드는 반면 온라인 거래는 9,950원만 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술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개월 내에 김 씨는 자신있게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연간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절약하고 계셨습니다. 핵심은 기술 활용과 인간 감독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투자 플랫폼들은 포트폴리오 추적, 성과 분석, 심지어 특정 투자 전략 자동화를 위한 놀라운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전통적인 재정 자문가 비용의 극히 일부로 전문급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신중한 사고와 계획의 대체물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세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움직이는 알고리즘들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뛰어나지만 여러분의 독특한 상황, 변화하는 건강 필요 또는 개인적 가치와 우려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지출 추적, 성과 모니터링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는 기술을 사용하고 중대한 결정, 인생 변화, 시장 난기류 동안의 감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간 자문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다섯 번째 요점, 결정의 세금 영향을 이해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세금이 투자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아마도 인생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은퇴 계좌에서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체 재정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66세의 은퇴한 부부 한석진,
한정숙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연금기금에 상당한 저축을 축적했지만 은퇴 첫 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걱정하여 집대출을 완전히 갚기 위해 연금에서 큰 일시금을 인출했습니다. 이것이 월대출 상환액을 없앴지만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어넣어 거의 3천만 원의 세금 청구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은퇴저축에서 직접 나간 돈이었습니다. 60세 이후 투자 결정의 세금 영향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이연과 세금 면제 성장의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은퇴 계좌의 돈은 세금이 이연되어 성장해왔는데 이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로스 계좌의 돈은 세금 면제로 성장하여 은퇴 시 인출이 세금 면제라는 뜻입니다. 둘째, 은퇴에서 세금 다각화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유형의 계좌에 돈을 갖는 것, 일부는 과세 대상, 일부는 세금 이연, 일부는 세금 면제, 은퇴에 매년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데 유연성을 줍니다. 셋째, 인출의 전략적 타이밍입니다. 때로는 과세 계좌에서 먼저 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때로는 세금 이연 계좌에서, 때로는 세금 면제 계좌에서 매년의 전체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표는 세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전체 은퇴 기간 동안 낼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정도 계획과 잠재적으로 전문가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 요점, 의료비는 투자 우선순위입니다. 60세 이후 투자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의료비 계획인데 이는 은퇴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보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가 투자 전략과 전체 재정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계신 73세 은퇴사서 박도순 씨는 은퇴를 잘 계획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편안한 둥지 달걀과 좋은 건강보험이 있었죠. 하지만 보험으로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비싼 약물이 필요한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월 지출이 80만 원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신중하게 계획된 인출 전략이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에서의 의료비는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부부는 보험이 커버하는 것 이상으로 은퇴 기간 내내 의료비에 특별히 2억에서 4억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여러 방식으로 투자 전략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위해 특별히 이어마옥된 달리 필요할 것보다 더 큰 비상기금 유지를 고려하세요. 둘째, 이용 가능하다면 건강저축계좌 같은 의료 관련 저축수단을 탐구하세요. 이들은 의료비에 대한 독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셋째, 전체 투자 계획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세요. 의료비는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므로 투자는 일반적인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의료비 인상률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잠재적인 장기 요양 필요를 위한 특정 투자 확보를 고려하세요. 아무도 인생 후반에 광범위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 계획하지 않는 재정적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점, 유산 계획은 현명한 투자의 일부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투자 전략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유산 목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을 위해 자신의 재정 보장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려 깊은 유산 계획이 실제로 전체 재정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계신 69세 부부 이경호, 이옥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어 내내 부지런히 저축하여 편안한 은퇴에 충분한 이상의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자들에게 남겨줄 저축을 보존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매우 보수적인 투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씨 부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법이 실제로는 유산 목표에 반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위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은퇴 기간 동안 부를 상당히 성장시킬 수 있고
자신들도 더 편안한 생활 방식을 즐기면서 훨씬 더 큰 상속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유산 계획은 몇 가지 핵심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세금 효율적인 부 이전 전략입니다. 다른 유형의 계좌와 투자가 상속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상속자들을 위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선물과 자선 기부의 타이밍입니다. 때로는 생전에 돈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세금상의 이유와 선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감사받는지 보는 기쁨 때문입니다. 셋째, 명확한 문서화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투자 계좌에 적절한 수익자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언장이 최신인지 가족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유산 계획은 은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잘 산 삶의 모범이며 이는 은퇴 기간 내내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재정적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0세든 70세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의 보장과 마음의 평화를 개선할 수 있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다룬 7가지 교훈, 시간이 여전히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험 허용도 재정 이야기, 다각화 받아들이기, 기술과 지혜의 균형 맞추기, 세금 영향 관리하기, 의료비 계획하기, 유산 고려하기, 이것들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68세의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의 성장 기회를 준 김영희 씨를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철수 씨를 떠올려보세요. 너무 보수적인 것이 실제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배운 이순자 씨를 기억하세요. 이들은 재정적 미래를 개선한 실제 변화를 만든 진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말씀해주세요. 이 7가지 교훈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이 영상을 본 후 재정 접근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통찰과 경험은 비슷한 여정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자신감과 지혜로 재정 생활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새로운 콘텐츠를 매주 발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통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은퇴에서의 재정 보장은 사치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행동을 취할 의지가 있는 모든 분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여정은 60세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새롭고 잠재적으로 매우 보람있는 단계에 막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지혜, 경험,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